한양대학교가 모의논술을 실시합니다. 접수는 6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 6월 7일 화요일까지 받습니다. 인원은 인문 1,500, 상경이 500명이에요. 자연은 2,000명 받습니다. 그리고 응시는 6월 11일 토요일 하루 종일 받는 건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시간 안에 들어가서 90분 동안의 시간 딱 재고 답안을 제출하면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7월 17일 날 발표가 되는데 내용은 점수와 전국 등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 채점이 끝나야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을 갖다가 무한정 받지는 못하는 거고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점수와 전국 등수가 나오죠. 이게 지금 작년도 모의논술 성적표입니다. 작년에 한양대 모의논술 전국 수석은 우리반에서 나왔습니다. 올해도 잘 해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양대 모의논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우선 한양대는 좀 착해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능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9등급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논술 90%, 교과 빵, 그 다음에 비교과 10% 반영합니다. 근데 비교과가 10%가 비중이 낮기도 한데 내용이 조금 맹해요. 학교 생활 성실도를 종합평가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50% 반영하다가 40, 30, 20, 10까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양대는 논술 100이라고 봐도 무방한 학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한양대 계열별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한양대는 인문계와 상경계로 분리가 됩니다. 인문계는 인문논술만 한 문제 풀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인문문항 한 문항으로 1200자, 100점을 충당하는 겁니다. 시간은 90분 주어집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경계는 문제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상경은 인문문항 한 문항과 수리논술 한 문항이 같이 나옵니다. 인문이 50점이고 수리가 50점이에요. 인문은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분량은 600자짜리였고, 그러니까 인문계 문항의 배점이 절반이죠. 그 다음에 분량도 절반입니다. 600자에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구체적인 제시문 전체와 해설까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에 학교가 공개한 자료, 원본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문과 상경이 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은 누구나 지원할 만한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반면에 수리논술은 꽤 어렵습니다. 수리는 수능 수학이 3등급 이내까지는 뭐 그나마 도전해 볼 만한데 여기 넘어간다 싶으면은 시험 보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논술 계열 설정을 하실 때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문과 상경의 문항을 보시면 사실상 분량 차이만 있을 뿐 문제 유형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인문이 분량이 2배다 보니까는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뿐 나머지 유형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양대가 한양대 논술 유형이다 라고 특칭할 만한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대학의 논술이 5대 기본 모듈에 기반한다고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모든 대학이 출제하는 5개 기본 모듈인데 한양대는 이 5개를 모두가 활용합니다. 인문계열은 위에 있는 4개를 번갈아가며 종합적으로 통합 출제하는 방식이고요. 상경계열은 1번에서는 위에 4개를 돌려서 출제하고 그 다음에 2번 수리논술은 밑에 있는 수리논술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특정한 유형을 파서 잘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니고요. 정말로 종합형 논술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여기 나온 제가 지금 보여드린 논술 5대 모듈을 종합적으로 잘 마스터한 학생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정말로 논술의 기본 능력을 평가하는 종합형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한양대 논술 합격자 역대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자료가 보이시나요? 제가 좀 올라가 볼까요? 밑에 보이죠? 자, 위가 상경이고 아래가 인문이에요. 작년도 보시면은 2022학년도 거 상경계열은 합격자 평균 점수가 70대 중반입니다. 인문은 90대 초반이에요. 점수 차가 거의 한 15점 이상 차이가 나죠.
이 점수의 갭은 수리논술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논술 감점에 의해 나는 겁니다. 2019년 보시면 더 심해요. 상경은 50점대가 합격선이에요. 장난 아니죠. 인문은 90점대예요. 갭이 40점 나는 겁니다. 수리논술이 50점인데 얘 때문에 갭이 40점 낸다는 건 수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행정과학대학의 정책과 행정이에요. 얘네가 정책, 행정, 그 다음에 화경, 얘네가 이제 뭐 다이아몬드 7이라 그래서 수시 합격하면은 4년 장학금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가 4년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는 인문이 아니고 상경으로 갔어요. 딱 봐도 인문인데 시험은 상경으로 본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논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모의논술 접수를 시작해요. 모의논술은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논술학습에 좋은 모멘텀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잘 봐서 기분 좋게 논술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반에서 한양대 모의 전국 수석이 나왔듯이 올해도 친구들이 좋은 성과 내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였습니다.